원일이 TV 95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취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유명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법정 구속된 사건이에요. 목사를 장로와 신도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교회 헌금 32억 6천만 원이 빈다고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물었죠. 교회 헌금 어디다 쓰셨냐? 증빙을 제출해라. 2년 넘게 탈북자 돕고 대북 선교에 사용했다. 영수증 그런 거 없다. 목사의 답변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소가 됐죠. 공판이 10차례 열렸는데 판사도 물었습니다. 어디다 썼냐? 증빙을 제출하셔라. 목사의 변론은 이랬습니다. 교회 헌금을 어디다 썼느냐가 왜 쟁점이냐? 하나님 사업에 썼다. 교회를 위한 사용이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증빙이 왜 중요하냐? 결국 횡령 혐의가 인정이 돼서 법정 구속이 됐고 징역 4년 실형을 살았습니다. 속된 말로 몸으로 그냥 때우더군요. 제가 이 사건을 새삼스럽게 기억을 해내는 건 윤미향과 정의연 사건 수사가 맥락상 비슷하게 진행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윤미향 의원과 민주당의 대응이 시종일관입니다. 뻔뻔한 건지 대담한 건지 제기된 모든 의혹이 언론의 악의적 보도라는 거죠. 마포 쉼터 소장 자살 이후에 이 태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상당 부분 소명됐다. 검찰 수사 돌파 가능하다. 입장을 정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소명됐다는 건지 설명은 없이 그저 소명됐대요. 청와대도 윤미향 사건 철저히 하라던가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라던가 뭐 이런 구체적인 말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권의 기류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에서 검찰 수사 돌파 가능하다로 바뀐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 제한적이나마 검찰의 수사 상황을 확인된 것만 종합해 보겠습니다. 말은 필요 없는 거고 압수수색해서 갖고 온 자료를 살펴보고 계좌 추적 결과랑 맞춰보고 회계 책임자 불러서 물어보고 2단계입니다. 회계부실, 공시누락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답니다. 당연하죠.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도 인정한 바니까요. 회계실수, 공시누락은 행정 절차를 어긴 겁니다. 과태료 정도 처벌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문제의 핵심은 그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이 많아야 연 한 5천만 원인데 집 5채 사는데 전부 현금 거래했고 피아노 전공 딸 레슨비에 유학비에 설명하기 힘든 소비 지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개인이 번 돈과 쓴 돈의 차이가 큰데 정의연 기부금, 성금, 정부 보조금 회계에서 비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게 팩트입니다. 안성 쉼터 비싸게 사고 헐값에 파는 그 괴상한 거래도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핵심 혐의는 횡령 혹은 배임입니다. 단순 행정 절차 어겼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의연, 윤미향, 민주당 공이 동시에 주장하죠. 회계는 잘못됐는데 횡령은 아니다. 검찰 수사 돌파 가능하다. 이 앞서 말했던 목사의 교회 헌금 횡령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 헌금 어디다 썼느냐? 하나님 사업에 썼다. 국민성금 기부금 어디다 썼느냐? 정대협 활동에 썼다. 헌금과 성금, 하나님 사업과 위안부 운동, 단어만 다르지 본질은 같은 겁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수사 돌파 가능하다? 이 말의 뜻은 형법상 횡령을 입증할 책임이 윤미향이 아니라 수사하는 검찰에 있다 이겁니다. 검찰이 입증해라. 횡령의 증거를 대라. 입증 못하면 윤미향은 무죄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돌파 가능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러실 거예요. 압니다. 말이 안 되는 건 맞는데 현실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예상 시나리오 한번 써봤어요. 검찰 소환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윤미향 의원 피하지 않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답하겠죠.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데 썼습니다. 숭고한 위안부 운동에 30년 인생 바쳤습니다. 회계상 실수입니다. 횡령이라 의심하신다면 입증하세요. 검찰이든 언론이든. 그 입증 책임이 의심받는 나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겁니다. 조국과 정경심 재판을 보면요. 이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총장 직인 파일이 포함된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내 컴퓨터에서 나왔어요. 그건 인정할게요. 그렇다고 그게 내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직접 증거가 되나요? 내가 위조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입증하세요. 조국과 정경심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실제 재판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윤미향은 횡령, 정경심은 위조, 혐의는 다르고 단어만 다르지 대응 방식의 메커니즘은 똑같을 거예요. 돈은 빌 거예요. 어떻게 증빙을 맞춰서 소명이 되겠습니까?
증빙 자료가 있으면 벌써 내놓고 난리를 폈겠죠. 토착, 외국어 어쩌고, 친일 언론이 어쩌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똑같습니다. 검찰에 출석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검찰이 제기한 공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입증 못하면 뒷감당 되겠습니까? 이랬고, 조국, 정경심, 최강욱 똑같은 태도예요. 윤미향 의원도 같은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검찰 수사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랍니다. 압수수색은 잔뜩 해왔어요. 영수증이 많이 달려서 왔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손으로 쓴 영수증이래요. 돈 아기는 어차피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 영수증 받은 쪽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랍니다. 소위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윤미향과 정 의원은 오랜 세월 시민단체의 재벌로 불려왔죠. 위안부 할머니 앞세워서 국민성금, 기부금, 정부 보조금 워낙 많이 걷고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정 의원은 다른 시민단체 여기저기에다가 기부금 품앗이하고 일감을 몰아준 흔적이 많습니다. 그걸 횡령이나 배임으로 입증해서 기소를 하려면 정 의원 돈 받고 영수증 주고받았다고 처리된 그 시민단체들이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쉽지 않죠. 어차피 한 몸통이니까. 정 의원은 NL 운동권의 물주의자 경제 블록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벌과 계열사의 관계처럼 일감 몰아주기, 기부금 경제 공동체, 그런 카르텔을 형성해 왔어요. 이제 와서 증빙 검증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국민 성금, 기부금 모두 현금이죠. 일단 걷고 나면 이후 사용처, 준 쪽, 받은 쪽 입만 맞추면 종이 영수증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뭐냐.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정부 보조금은 국민 세금이니까 내려보낸 정부 부처가 이제라도 나서야죠. 언제, 어디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이 됐느냐, 누가 결정했느냐. 당연히 먼저 나서서 조사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작년에 정의원에다가 7억 5천만 원 정부 보조금 내려보낸 여성가족부 함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자회견에서 소명됐다. 검찰 수사 돌파 가능하다.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고편 보여주는 겁니다.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당정청에 포진한 시민단체 출신들이 분명 영향을 미칠 거랍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될 시민단체가 권력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된 지 오래됐어요. NGO하고 권력이 회전문 공생관계가 돼버렸습니다.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 51명인데 시민단체 출신이 8명 있었습니다. 그때 장하성, 김수현, 조국, 이광철. 현재는 시민단체 출신이 9명으로 늘었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떨까요? 이번에 당선된 의원 20명이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윤미향, 김남국, 김상희, 남인순. 열린민주당 최광욱, 우희종, 최백은 시민단체 출신들 10손가락이 부족합니다. 결국 시민단체가 권력의 기생충이 됐다가 숙주가 됐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 돌파 가능하다? 할 말하니까 하는 소리라고 봅니다. 다시 윤미향 의원과 정 의원을 향한 검찰 수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수사 자체는 뭐 전혀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들어온 돈 나간 돈 따지는 단순한 작업이니까요. 그런데 소환 조사도 하기 전에 윤미향 형사처벌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 전망이 벌써 나돌고 있어요. 돈은 비는데 횡령은 아니라고 버틸 거고 사용처라고 하는 다른 시민단체들 불러서 물어보면 믿을 만한 답변이 과연 나올 것인가. 어차피 침묵의 카르텔이니까. 검찰은 이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수사를 하려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4부가 중심이죠. 최근 수사검사 한 명이 보강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검사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랍니다. 하필 왜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일까요? 윤석열 검찰이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를 한 피고인인데 그런데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인 검사를 윤미향 수사팀에 보냈다? 글쎄요. 수사를 살살 하라는 해석인 건지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그 외곽 지원부대인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내부 분위기는 오로지 법대로 수사했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보냈다. 이 정도로 검찰이 조심스럽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 우리 국민이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윤미향 의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소환 조사에도 형사처벌 불투명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조국 정경심 재판하고 혐의는 다르지만 맥락이 같습니다.
근데 국민이 바라는 게 윤미향 구속, 조국 부부 구속 이걸까요? 전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정권 차원의 감싸기 방향은 정해진 겁니다. 검찰 수사도 재판 결과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여요. 국민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정의 구현, 실체적 진실 규명 매우 어려울 것 같다. 납득하기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죠. 검찰도 언론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거대 여당과 힘겨루기 하면 이기기 역부족입니다. 범여 190석 힘으로 누르면 방법 없을 수도 있어요. 전 경험적으로 그걸 직감을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 대다수는 진실을 명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옳은 건지, 윤미향이 옳은 건지, 조국 정경심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들이 감옥에 가고 안 가고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죠. 국민이 주목하는 건 윤미향, 조국, 정경심을 내치지 못하고 끝내 끌고 가는 거대 여당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거여 의석수를 믿고 밀고 가는 거하고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이고 가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